안녕하세요, 마구입니다. 오늘은 오만 여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종은 최근 오만 여행을 다녀온 지인이 선물해준 종인데 식사 때나 아이들이 늦게 일어날 때 한 번씩 울려주는 재미가 있네요. 오만은 제가 살고 있는 아랍 국가인 UAE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서 자차로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곳에 사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오만 여행을 계획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는 해도 이동 거리가 너무 길다 보니 휴가 일정과 잘 맞춰서 다녀와야 합니다. 저희는 작년 10월에 3박 4일 일정으로 다녀온 가족여행이었고 대부분의 영상은 아들과 남편이 촬영해준 휴대폰 동영상을 편집해서 만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여행이었던 터라 설레임을 안고 떠났던 기억이 있네요. 자, 이제 오만 여행 속으로 떠나볼까요? 이곳은 무트랑이 내려다 보이는 무트라 포트입니다. 오만의 수도는 무스카트이고 무스카트에서의 첫 번째 여행지가 이곳이었습니다. 1580년대에 당시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포르투갈 사람들이 쌓은 성체입니다. 아라비아 반도 남단을 거쳐 인도로 진출하려는 유럽 열강들이 항구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포트 위에 올라가면 너무나 아름다운 빛깔의 그림 같은 푸르른 바다를 마주하게 되는데 바로 아라비아 해입니다. 오만은 아라비아 반도 남동부에 위치한 나라로 북쪽으로는 걸프해 남쪽으로는 인도양과 접합니다. 1650년 포르투갈 세력을 축출하고 건국되었으며 1891년 영국이 보호령이 된 이후 1951년 완전히 독립했습니다. 1744년 수립된 알부사이드 왕조의 술탄이 현재까지 다스리는 왕정국가입니다. 생각보다 큰 규모의 요새였고 여유롭게 돌아보는 데에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탁 트인 바다 풍경을 뒤로하고 내려오는 길은 돌산으로 둘러싸인 도심 풍경을 마주합니다. 염색 공장인지 알록달록한 천이 널려있는 특이한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무트라 포트에서 내려와 아름다운 해안도로 쪽으로 달려보고 싶어서 방향만 보고 무작정 향한 곳입니다. 해안도로인데 끝부분에 군사시설이 위치해 있어서 아쉽게 바다 풍경만 감상한 뒤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자차를 타고 국경을 넘어왔기 때문에 그때그때 원하는 곳으로의 이동이 편해서 외국 여행의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만의 바닷빛깔은 그야말로 환상적인 에메랄드 빛이었다 할까요? 바다 풍경을 자주 접할 수 있었고 아름다운 빛깔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오만 여행을 하게 되면 힘든 점 중에 하나가 이동거리가 길다는 점입니다. 두세 시간의 이동거리에서 차창 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그야말로 단비 같은 존재였습니다. 또한 오만은 국토의 80%가 저런 바위산과 고운 모래빛의 아름다운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차로 이동하는 곳마다 흔하게 접하는 나무 한 그루 없는 바위산을 볼 수 있는데 장엄해 보이기도 하고 각양각색 높이 치솟은 굴곡진 산의 형태가 신비로움을 더했습니다. 자연은 그 자체로 경이로움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비마 싱크홀입니다. 석회암 지반이 무너지면서 생겼다는 설도 있고 운석이 떨어져서 생겼다는 설도 있습니다. 일광욕을 즐기는 외국인들과 싱크홀 한가운데 무리해 놓은 채 자연과 하나가 된 사람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바다보다 소금기가 많아서 부력이 좋아 물에 잘 뜬다고 합니다. 물은 7수라 닥터피쉬도 살고 있어서 발만 담그고 있으면 물고기들이 달려듭니다. 닥터피쉬 체험과 커다란 자연 수영장에서의 물놀이가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비마 싱크홀은 지반 밑으로 바다랑 연결되어 있어서 해수면 높낮이에 따라 물 깊이가 변하며 아파트 7층 높이인 20m에 달합니다. 파란 하늘과 황금빛 석회암, 에메랄드빛으로 반짝이는 물이 빚어낸 광경은 10월임에도 뜨거웠던 오만에서 최고의 힐링을 안겨주었습니다. 이곳은 라스알 진즈 어촌마을에 위치한 터틀 리저브 호텔의 해안가입니다. 라스알 진즈는 아라비아 반도 동쪽 해안에 위치한 어촌마을로 전 세계에 몇 안 되는 야생 거북이 산란장 중 한 곳입니다. 특히 멸종위기에 처한 푸른바다 거북의 서식지로 유명합니다. 오만 정부에서는 이곳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가이드 없이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 터틀 리저브 호텔에 묵었고 호텔에서 제공하는 거북이 와칭 투어에 참여했습니다. 투어는 밤 9시와 새벽 5시 두 번 제공되는데 밤 9시 투어로 결정했습니다. 거북이 와칭의 성수기는 5월부터 10월 사이입니다. 저희는 10월 중순경에 갔었고 거의 성수기의 끝자락이었지만 다행히도 서너 마리의 거북이들이 산란 중인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푸른바다 거북은 먼 바다를 유영하다가 산란기가 되면 자신이 태어난 해변이나 모래사장 인근으로 찾아와 알을 낳습니다. 산란을 위해 2600km 이상 헤엄쳐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푸른바다 거북은 성체가 1.5m까지 자라고 체중은 60에서 190kg까지 나가는 대형 거북종입니다. 성격은 대체로 온순한 편이어서 사람이 다가가도 가만히 있습니다. 어미는 보통 50cm 이상 모래를 파낸 후에 산란하는데 이 산란 과정은 4시간이나 걸리는 힘겨운 싸움입니다. 한 번에 대체로 50에서 200개 정도의 알을 낳고 주로 밤에 낳으며 1년에 서너 번 낳습니다. 앞다리로 모래를 파헤치는 모습은 알을 낳기 위한 자리를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고 알을 낳은 후에 둥지를 모래로 덮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알을 다 낳은 후에는 포식자들 때문에 여러 개의 페이크 산란 둥지를 만들어 두고 떠난다고 합니다. 안전하게 낳은 알은 50일 정도 뒤에 부화해서 새끼들은 별빛을 보고 바다로 향합니다. 이때가 거북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으로 새끼들 중 상당수가 바다에 도달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새, 개, 여우 등 주변의 새끼들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화한 새끼 거북 중 끝까지 살아남아 어른 거북이 되는 비율은 고작 1% 미만인 몇 마리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너무나 작고 귀여운 새끼 거북들이 바다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은 저절로 미소 짓게 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본능적인 모습에 자연의 신비로움까지 더해집니다. 다음날 아침 거북이 산란 장소를 다시 찾았는데요. 여기저기 거북이들이 산란을 위해 파놓은 웅덩이들을 보니 또 다른 감흥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시간입니다. 여행은 항상 계획대로 안 되고 아쉬움도 남기 마련이지만 직콕만 하고 있던 일상에 활력을 주는 여행이었습니다. 계곡물에 발만 담그고 있어도 힐링이 되었고 특이한 돌산들과 청량한 바닷빛이 힘들 수도 있는 이동 시간을 달래주었습니다. 거북이 비치에서 제가 사는 UA까지는 730km 넘게 달려야 하고 시간상 8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갈 길이 무척 멀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먼 거리를 어떻게 달려왔는지 아득하게 느껴지네요. 하지만 여행의 여운이 남아 그리 힘들게만은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이 여행의 묘미 아닐까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